안녕하세요. 정보관 연구실 소속 일반대학원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신재원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블라인드 터치라는 논문이고요. 이 논문은 동영암호 기반의 프라이버시 보존 지문인식을 위한 분산 신경만 추론에 대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 다른 내용은 지문인식 과정에서 정보의 유출 없이 지문인식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룬 논문입니다. 지문 인식은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보안 메커니즘이지만 웹과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바이오메트릭 데이터를 서버에 저장하고 처리하는 것에 대한 프라이버시 우려로 인해 채택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터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영암호를 활용한 새로운 기계학습 기반의 지문 인증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먼저 동영암호는 데이터를 암호하지 않고도 암호화된 상태에서 연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영암호화를 활용해서 지문 데이터를 암호화된 상태로 유지하면서 기계학습 작업을 수행하여 데이터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지문 인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블라인드 터치는 세 가지 전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분산 아키텍처 최적화입니다. 동영암호 같은 경우에는 연산의 비용이 암호화되지 않은 연산에 비해 훨씬 많이 소요가 되는데요. 블라인드 터치에서는 플리컨 레이어 16을 클라이언트에서 평문으로 처리하게 함으로써 하고 그 이후 FC1을 서버에서 암호화된 상태로 처리하여 암호화된 연산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동형 암호화 호환 데이터 압축 기술인데요. 한 번에 8192개의 인증 결과를 동시에 처리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클러스터 아키텍처입니다. 클러스터 서버를 활용하여 인증 결과를 동시에 처리함으로써 확장성을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먼저 성능 같은 경우에는 폴리오 데이터셋에서는 93.6, 소코토 데이터셋에서는 98.2의 F1 스코어를 보였고요. 매칭 속도는 0.65초 만에 약 5,000개의 지문 중 하나를 매칭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블라인드 터치는 웹이나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유망한 지문 인증 솔루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먼저 문제 인식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문 인식 같은 경우에는 보안성과 편리함으로 스마트폰과 노트북엔 널리 사용되지만 웹이나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문헌 접근 위험이 있어 도입이 어렵다고 합니다. 2015년에는 미국 인사관리처에서 560만 개 이상의 지문 기록이 도난당한 사건이 발생했고 이 사건으로 인해 원격 생체 데이터의 저장의 위험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솔루션으로는 동형 암호화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지문 인증이나 프라이버시 민감 어플리케이션의 유명한 솔루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암호화된 상태에서 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보존하면서 이런 지문인식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많은 연구들은 동형 암호 지문 인증에 적응을 했으나 계산 오버헤드로 인해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또한 지문 데이터의 복잡한 미세 지형 표현이 계산적으로 큰 부담을 준다고 합니다. 관련 연구 같은 경우는 2019년 논문이 있는데요.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5,000개 지문 검색에서 약 평균 3.4초 정도 소요됐고 실질적인 서비스는 적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기존 CNN과 동형 암호 구현에 있어 어려운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고비용 연산입니다. 합성국 계층에서는 필터 적용 시 회전 연산과 곱셈 연산이 필요하게 되고 폴링 레이어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곱셈 연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비용, 그러니까 많은 비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암호화된 벡터의 경우 평면 벡터에 비해 특징 벡터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모델의 정확도가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블라인드 터치는 동형 암호를 활용한 실제 실용적인 분산 지문 인증 시스템을 개발하여 굉장히 동형 암호의 효율적이고 정확한 신경만 추론을 가능하게 하였고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정확도가 굉장히 높고 5,000개의 지문 중 매칭하는데 평균 650ms 내에 식별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또한 선택적 평면 구현 IND-CPA 위험 모델에서도 블라인드 터치가 안전함을 입증하는 공식적인 보안 분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논문에 사용한 동형암호 방법과 신경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형암호 방법은 CKK 스킴을 채택해서 사용하였는데 CKK 스킴 같은 경우는 불응소점 연산과의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샴 신경망을 사용하였는데 이 신경망 같은 경우는 두 입력 간의 유사성을 측정하는 구조로 지문 인증이나 얼굴 인식과 같은 이미지 매칭 작업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개별 지문 이미지 간의 차이를 계산하기 위해 샴 신경망을 활용하여 정확한 인증 시스템을 구현했다고 합니다.
삼식염의 작동 방식 간단히 보시게 되면은 두 개의 입력 데이터를 각각 두 개의 서브 네트워크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각 서브 네트워크는 입력 데이터의 특징 벡터를 추출하게 되고 이 두 서브 네트워크는 동일한 가중치를 공유하기 때문에 입력 데이터가 동일할 경우 출력되는 특징 벡터도 유사하게 된다고 합니다. 유사성 측정 같은 경우에는 두 가장 일반적인 벡터 간의 거리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영암호를 활용한 지문 인식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이제 블라인드 터치의 방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접근 방법 같은 경우에는 CNN 기반의 기술에 비해 정확도 성능에서 뒤처졌고요. 동영암 환경에서 CNN 합성국 계층의 연산은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최근 연구 3개가 있는데요. 2021년 논문 같은 경우에는 HB가 프레임워크로 확장을 했지만 부동소수점 매개변수를 활용한 CNN 모델을 수용하는 데 미흡했다고 합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 바이너리 모델을 사용해서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2019년 논문 같은 경우에는 192차원의 텍스처와 미세조형 지형 조합을 추출을 했고 부동소수점 숫자를 200바이트 정수 형식으로 압축했다고 합니다. 이 방법에서는 5,000개 지문 인증에서 평균 3.4초가 소요되었고 이러한 소요 시간은 빠른 인증이 필요한 웹이나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블라인드 터치의 동작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라이언트가 모든 합성국 계층을 처리하고 FC16 계층에서 16차원의 특징 벡터를 생성하고 암호화해서 서버에 넘기게 됩니다. 서버에서는 암호화된 특징 벡터를 비교하고 FC1 및 제곱 활성화 계층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다시 클라이언트에게 보내고 클라이언트 시그모이드 연산과 비밀키 복구화를 통해 최종 일치 확률을 계산하고 인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논문에서는 특징 벡터 크기를 최적화하여 16으로 최적화하여 8192개의 슬롯을 가진 단일 암호문에서 최대 512개의 지문 특징 벡터를 저장하고 동시에 비교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서브 CNN 네트워크 최적화인데요. 초기 서브 네트워크 CNN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5개의 CNN 레이어를 가지고 있고 FC16 레이어 같은 경우는 유사도 비교, 그러니까 뺄셈 연산 뒤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FC16 레이어 연산은 기존 구성에서는 암호화된 연산이었지만 블라인드 터치에서는 이를 최적화하여 FC16 계층을 암호화 전에 계산하여 특징 벡터를 16으로 축소함으로써 서버의 계산 부담을 줄였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던 것을 띠론 1에서 증명하게 되는데요. 선형 함수 fx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동형 암호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h에 대해서 함수를 h를 할 때 이제 fhx-h와 x2는 h fx-h fx2 플러스 p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증명을 보시게 되면은 왼쪽 이제 증명의 오른쪽 첫 번째 줄을 보시게 되면은 fx를 다음과 같이 변환할 수 있고 이 a를 분배 법칙으로 분배해 주게 되면은 오른쪽 두 번째 줄에 나오게 됩니다. 또 이제 h 같은 경우에는 동형 암호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hxa x1a 플러스 b 마이너스 hx2a 플러스 b로 또 변환이 가능하고요. h의 함수 안에 있는 이제 x1a 플러스 b 같은 경우에는 fx1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은 fx2로 치환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FC16 계층을 암호화 전에 한 것과 암호화 후에 계산하는 것이 동일한 것이 증명이 되게 됩니다. 이제 이 구조를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은 지문 등록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CNN 서브 네트워크를 거쳐서 16 디멘션의 특징 벡터가 추출되고 이를 저장하게 되고요. 서버에 저장하게 되고요. 이제 지문 인식을 할 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사용자가 16개의 특징 벡터로 추출하고 이를 암호화해서 서버에 넘기게 됩니다. 이 서버에서는 2개의 뺄셈 연산 그리고 FC16 레이어의 바이오스를 더하게 되고 제곱 연산을 한 후 제곱 연산과 FC1 레이어 연산을 한 후 다시 클라이언트에게 넘기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이러한 구조에서 키 생성과 배포인데요. 관리자 역할을 하니 지문 스캐너가 있는 여러 개의 클라이언트 장치를 관리하게 되고요. 키 생성기를 사용해서 이제 3가지 유형의 고유한 키 4개를 생성하게 됩니다. 공개키 같은 경우는 지문 데이터를 암호화하는데 갈로아 키는 암호문 회전, 재성원화 키는 곱셈 및 암호문 크기 축소, 비밀 키는 데이터 복구화에 사용되게 됩니다.
이 평가키는 갈로아 키와 재선형화 키를 이제 통틀어서 부르는 키입니다. 이제 키 배포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가 공개 키와 비밀 키를 안정하게 내전하고 있고요. 서버는 공개 키와 평가 키를 보안 채널에 등록해서 인증 서버로 전달하게 됩니다. 키 설정 같은 경우는 표준 키 프로토콜에 따라 서버의 공개 키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이제 지문 인증 단계인데요. 클라이언트는 CNN 모델을 사용해서 지문 이미지에서 16차원의 특징 벡터를 추출하고 암호화하게 됩니다. 이제 오른쪽 그림에 보이시는 암문 CU는 남은 공간을 0으로 채워서 생성하게 되고 신원 정보 ID와 함께 서버에 전송하게 됩니다. 서버에서는 암호화된 특징 벡터 CR에 저장하게 되고요. 각 벡터는 16개의 슬롯을 사용하게 됩니다. 슬롯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CR에는 최대 512개의 특징 벡터 저장이 가능하고요. 사용자의 번호에 맞게 사용자의 번호 플러스 1 곱하기 16만큼 특징 벡터 크기만큼 회전시켜서 비닐 슬롯에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림 2는 클라이언트, 그리고 그림 3은 서버의 지문 등록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 3에서 보이시는 것 같이 이제 이전에 특징 벡터가 있으면 그 옆에 옮겨서 특징 벡터를 저장하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 잘못 말씀드렸는데 이전 PPT가 지문 등록 과정이었고 이번에 이 PPT가 지문 인증 과정입니다.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16차원의 특징 벡터를 이제 추출을 해서 특징 벡터 512번 반복하고 이를 암호화해서 서버에 전송하게 됩니다. 이 암호문은 CU라고 하겠습니다. 이 서버에서는 이제 인증 연산을 수행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차이를 계산하게 되고요. CR은 이제 저장되어 있던 지문과 새로 들어온 지문과의 차이를 계산하게 되고 바이어스를 추가한 후 이제 제곱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FC1 연산을 수행하여 이 결과를 다시 클라이언트에 보내게 되고 클라이언트는 시그모이드 연산을 수행하여 인증 여부를 결정짓게 됩니다. 다음으로 압축 방법입니다. 만약 사용자의 수가 이제 512보다 더 크게 될 경우 인증 결과를 전달하려면 한 개보다 더 많은 암호문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암호문을 마스킹하고 회전 연산을 통해서 결과 암호문에 이제 최대 8192개의 인증 결과를 저장해서 클라이언트에 보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는 시그모이드 연산을 하고 복화를 통해서 하게 되고요. 인덱스를 16으로 나누는 목과 나머지를 사용해 원래 암호문의 인덱스를 계산하게 됩니다. 다음은 클러스터 아키텍처입니다. 클러스터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지문 데이터를 여러 서버에 분산 저장하고 독립적으로 병렬 처리함으로써 더 많은 지문 데이터를 빠르게 인증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메인 서버에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암호화된 특징 벡터를 수신하고 메인 서버는 분배합니다. 클러스터 서버들은 등록된 특징 벡터를 순차적으로 인덱싱하고 저장하고 인증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병렬 연산 후에는 메인 서버가 하나의 암호문으로 수집하여 클라이언트에게 다시 전송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1536개 지문을 3개 클러스터 서버에 분산해서 연산을 한다고 할 때 클러스터 1은 초기 512개, 클러스터는 그 이후에 또 512개, 클러스터는 마지막 지문 세트를 병렬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블라인드 터치 구현입니다. 이제 샵 네트워크를 사용하였고 입력 크기 224x224 그리고 CNN 아키텍처는 5개의 합성국 계층 그리고 32 곱하기 i개의 출력 채널을 보내게 되고요. 후처리 같은 경우에는 배치 전개와 스위치 활성화, 맥스 폴링을 적용하였고 40% 드랍아웃을 적용하였습니다. F16 계층에서는 제곱 함수로 활성 함수를 사용했는데 이 샵 네트워크의 두 네트워크 대칭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였고 FC1하고 FC1 및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해서 최종 인증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이 블라인드 터치 사용한 건 CKKS 함수인데요. 선택 이유는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소 시점 연상의 효율성으로 인해서고 C1 파이썬 라이브러리 사용했다고 합니다. 암호문 크기 관리는 이제 그러니까 뎁스가 증가함에 따라서 암호문 크기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최적화를 위해서 3개의 곱슬만 지원하는 깊이를 설정하였고 따라서 암호문 크기가 최소화됐다고 합니다. 매개 변수 같은 경우에는 다항식 모듈러스 차수가 16384 그리고 암호화 가능한 최대한 요수는 8192개 그리고 192비트 보안 수준을 전환한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표가 이제 뎁스가 증가할 때마다 암호문 크기가 증가하는 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각 키들에 따른 이제 키 사이즈에 대한 표입니다. 다음으로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셋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는 폴리오 데이터셋이고요. 접촉 및 비접촉 2D 지문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고, 세션 1은 336명의 각 6개 지문 데이터, 세션 2는 160명의 6개의 지문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데이터 분할 같은 경우는 296명의 훈련 데이터, 200명의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했고, 테스트셋은 3000개의 진짜 쌍과 19900개의 가짜 쌍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속코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6000개의 지문 이미지로 분되어 있고, 3600개 훈련 데이터, 1200개의 검증, 그리고 1200개 테스트 데이터로 분할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데이터는 마찬가지로 1200개의 진짜 쌍과 8400개 가짜 쌍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제 실험 환경인데요. 1개의 클라이언트, 1개의 메인 서버, 그리고 3개의 클러스터 서버로 구성되어 있고, 각 서버는 내부 클라우드 스탠다드 G2 서버라고 합니다. 사양은 보시는 바와 같고, CNN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150F 그리고 아담 옵티마이저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플란테치 인증 정확도인데요. 시그모이드 함수와 인계값을 설정해서 정확도를 측정하였고, 인계값 같은 경우는 데이터셋의 검증 세트를 사용해서 최적의 인계값을 설정했다고 합니다. 폴리오 데이터셋은 F1 스코어가 인계값 0.2에서 93.8을 도달했고, 일관된 성능을 91% 이상의 일관된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소코트 데이터셋에서는 인계값 0.01에서 98.2%의 F1 스코어를 달성했고, 마찬가지로 97% 이상의 일관된 성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인계값 민감도가 그렇게 크지 않고요. 특징 벡터 크기가 작은 특징 벡터에서도 높은 인증 정확도를 보장한다고 합니다. 이제 평면 솔루션과의 비교를 하였는데, 이제 AUC 같은 경우에는 컨택 리스트 민넷 대비 1.8% 낮았고, ER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방법에 비해 0.6% 높은 것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시간 및 저장 성능 비교입니다. 이제 2019년 딥프린트 방법과 5000개 특징 벡터로 실험을 수행하였고요. 입력 벡터 크기 같은 경우에는 블라인드 터치가 딥프린트 BFV보다 약 68배 작았고, 암호화 시간은 블라인드 터치가 약 109배 정도 빨랐습니다. 그리고 인증 시간도 블라인드 터치가 약 1.6배 더 빨랐고요. 복구화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BFV는 약 8배, CKKS에서는 약 8배 그리고 4배 정도 늘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8ms 복구화 시간은 실험 시간에서 미미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크게 유의미하지 않다고 합니다. 전체 실행 시간 같은 경우는 블라인드 터치는 평균 512ms, 전체 인증 시간은 약 650ms 정도 소요됐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추가적인 내용인데요. FC16 이제 레이어를 이제 암호화해서 하냐, 복구해서 하냐의 차이를 봤을 때, 암호화할 경우 15초 정도 걸렸고, 이제 클라이언트가 했을 경우 0.65초로 크게 감소하였고요. 압축 기법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렸던 방법을 사용해서 2.6메가에서 0.26메가로 이제 5,000개에서 이제 암호 크기가 줄어들게 됐고요. 클러스터 아키텍처를 사용했을 때는 3개의 클러스터 아키텍처 사용 시 총 인증 시간이 약 50%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징 벡터 크기를 16에서 64로 증가하게 될 시 계산 시간이 0.65에서 1.8초로 증가하게 되고요. CNN 모델 아키텍처를 이제 서로 다른 CNN 깊이로 평가하게 되면 5개 레이어 모델이 최적의 F1 스코어를 보였고, 93.8, 4개가 92.4, 6개가 89.3%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적인 증명인데요. 호기심 많은 서버를 공격자 모델, 그리고 세미 오네스트 환경에서 시뮬레이션 기반의 보안 방법으로 증명을 하였고요. 이제 C는 신뢰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A는 공격자 서버 A는 사용자 지문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한다라는 가정입니다. 시뮬레이터는 C가 암호화 키를 사용해 지문 이미지의 특징 벡터를 암호화할 때, 시뮬레이터는 특징 벡터 대신 0으로 채워진 데이터를 암호화한다고 가정합니다. 시뮬레이터는 공개 암호화 키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데이터도 암호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게임 정의할 건데요. 이제 리얼 게임과 아이디 게임 사이의 계산 불가 구별성을 증명하는 방법 게임입니다. 리얼 게임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 C가 사용자 지문에서 추출된 특정 벡터를 암호하고 이를 공격자 A에게 전송합니다. 아이디 게임에서는 시뮬레이터 S는 지문 특징 벡터 대신 모든 요소가 0으로 채워진 벡터를 암호하고 이를 공격자에게 전송하게 됩니다. 이 증명에서는 이제 두 게임의 유일한 차이점은 실제 사용자인가, 0벡터인가이고요. 동형 암호의 IND-CPA 보안성으로 인해 이제 0벡터인지 실제 사용자의 데이터인지 구별이 불가능하고요. 이 보장은 RLW 난이도에 따라 보장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공격자는 사용자의 지문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없습니다.